새벽 4시 이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67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찬 바람이 새어드는 낡은 집 마루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42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멸치를 우려낼 커다란 솥에 물을 부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도 누군가 자신이 끓인 국물로 배를 채우고 따뜻함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화의 하루는 언제나 멸치 우리는 일로 시작됐다. 국산 멸치만 골라서 머리와 내장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거했다. 그렇게 정리한 멸치를 찬물에 담가 1시간 동안 우려냈다. 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약한 불로 2시간 더 끓였다. 비법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그냥 정성이야. 정성. 정화가 운영하는 정환의 칼국수집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다.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지켜온 터전이었다. 가게는 작았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고 주방도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정화의 손맛을 아는 단골들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맛집이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뜨거운 국물을 찾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다. 정화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했다.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오전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씨였다. 15년째 단골이었다. 정화는 그의 취향을 훤히 알고 있었다. 면을 조금 더 삶아서 부드럽게, 김치는 조금만. 역시 사장님 칼국수가 최고예요. 어디 가서도 이런 맛 못 봐요. 그런 소리 하면 쑥스러워라. 많이 드세요. 이런 대화가 정화에게는 하루의 활력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장사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더 소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완전히 북적거렸다. 회사원들,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를 마친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화는 쉴 틈 없이 면을 삶고 국물을 떠서 내놓았다. 어머니, 오늘 국물이 특히 시원해요. 그래? 오늘 멸치가 특히 좋았나 봐.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매일 같은 정성으로 끓이는 국물이었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다. 오후 3시쯤 되면 가게는 조용해졌다. 이때가 정화에게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다.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요. 그런데 엄마, 세영이가 가게 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요. 세영은 준호의 아내였다. 결혼한 지 3년째였는데 평소에는 자신의 일로 바빠서 가게에 얼굴을 비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정화는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세영이가 고마운 마음이지만 애한테 고생시킬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세영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해요. 요즘 프리랜서 일이 좀 줄어서 시간도 있고요. 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42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한번 세영이랑 이야기해 볼게.
네,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고민에 빠졌다. 며느리가 도와준다면 분명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화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일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42년 전 이 골목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젊었고 남편도 있었고 꿈도 많았다. 이제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 골목과 가게가 그의 전부였다. 내일도 또 누군가 내 국물을 마시겠지.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다. 일주일 후 세영이 가게에 나타났다. 깔끔한 옷차림에 노트북을 든 모습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런데 굳이 노트북까지. 아, 이거요? 요즘은 가게 운영도 디지털화해야 해요. 매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객 관리까지. 정화는 세영이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해되지 않았다. 42년 동안 장부책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써야 한다니. 일단 저는 홀 서빙부터 시작할게요. 어머니는 주방에만 집중하세요. 세영은 곧바로 일에 돌입했다. 손님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다. 정화가 보기에도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다. 사장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카드도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현금만. 세영이 대신 대답했다. 곧 카드 단말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이 나간 후 세영이 정화에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손님들은 대부분 카드를 원해요. 현금만 받으면 손님을 놓치게 되죠. 그런가? 나는 현금이 편한데. 제가 다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세영은 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 직원과 함께 왔다.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정화는 새로운 기계가 부담스러웠지만 세영의 열정에 못 이겨 허락했다. 어머니, 이제 배달 앱도 등록해야 해요. 요즘은 배달 주문이 더 많거든요. 배달, 우리는 배달 안 해도. 아니에요. 배달하면 매출이 2배는 늘어날 거예요. 세영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배달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정화는 복잡한 화면들이 어지러웠다. 일단 시험 삼아 해보시죠. 안 되면 중단하면 되니까요. 결국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시대가 변했으니 가게도 변해야 하는 건 당연했다. 카드 결제가 시작되고 배달 앱이 등록되자 정말로 매출이 늘었다. 예전에는 하루에 50만 원 정도였던 매출이 80만 원까지 올랐다. 정화는 놀라워했다. 세영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장사가 잘 되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가족인데요. 세영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세영은 점점 주방일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육수 끓이는 걸 배워도 될까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줄게. 정화는 기꺼이 자신의 비법을 알려줬다. 멸치를 고르는 방법부터 우려내는 시간, 불 조절하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 모든 걸 어머니 혼자서 해오셨구나. 복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세영은 정화가 하는 모든 과정을 노트북에 기록했다. 재료의 양, 끓이는 시간, 온도까지 세세하게 적어 넣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정화는 세영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자신은 모든 걸 감과 경험으로 해왔는데 세영은 모든 걸 숫자와 데이터로 정리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 봐. 네,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세영은 면 반죽하는 법도 배웠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반죽하는 시간, 숙성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정화는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특했다. 세영아,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어머니,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이런 전통적인 맛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한 달이 지나자 세영은 정화만큼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정화보다 더 정확했다. 재료 양을 정확히 계량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제가 만든 칼국수 맛 어때요? 정화가 세영이 끓인 국물을 맛봤다. 자신이 만든 것과 거의 똑같았다. 어머, 정말 잘했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다니, 뭐가 다른가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평소보다 좀 진한 것 같아요. 정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비슷한 말을 했다. 사장님, 오늘 칼국수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인위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인위적이라니. 저는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정화는 점점 불안해졌다. 42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이상하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가게에 남아서 내일 쓸 육수를 미리 끓였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멸치를 골랐고 더 정성스럽게 우려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이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다. 어머니, 벌써 와 계셨네요. 응, 좀 일찍 나왔어. 세영은 정화가 끓여놓은 육수를 맛봤다. 어머니, 오늘 육수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맛없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나는 평소와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조미료를 넣어도 될까요? 맛을 보강해서요. 정화는 망설였다. 42년 동안 인공 조미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약간의 소금만 사용했다. 조미료는 우리 가게는 쓰지 않는데. 아, 조미료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천연 조미료예요. MSG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세영은 작은 봉지를 꺼내 보여줬다. 겉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였다. 이거는 해물 우린 가루예요.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거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시험해 보세요.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 쓰고 안 좋으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결국 정화는 세영의 말에 동의했다. 며느리가 가게를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었다. 세영이 육수에 그 가루를 조금 넣었다. 정화가 맛을 봤는데
확실히 감칠맛이 더해졌다. 나쁘지 않았다. 그날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다. 오늘 국물이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예요. 정화는 안도했다. 세영의 판단이 옳았다. 하지만 며칠 후 다른 문제가 생겼다. 평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칼국수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손님은 15년째 단골이었다. 정화는 당황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맛이 바뀌었어요. 인공적인 맛이 나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발생했다. 오래된 단골들은 맛이 이상하다고 했고, 새로운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다. 정화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42년 동안 지켜온 맛이 정말 틀린 걸까? 어느 날 밤, 정화는 가게에 뭔가를 깜빡하고 돌아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세영이 아직 있는 모양이었다. 정화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세영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영은 내일 쓸 육수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을. 세영아, 뭐 하는 거야? 세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내가 뭘 물어봤는데, 지금 뭘 넣는 거야? 이건, 맛을 더 좋게 하려고. 정화가 세영이 들고 있던 봉지를 뺏어서 봤다. 한자로 뭔가 써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뭐야? 천연 조미료라고 했잖아. 세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것도 천연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게 뭐야? 정확히 뭔지 말해봐. MSG. 같은 건데 요즘 것은 다 천연이에요. 정화는 머리가 띵했다. MSG. 자신이 그토록 거부해왔던 인공조미료를 며느리가 몰래 넣고 있었던 것이다. 미쳤구나. 4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걸 왜 마음대로 넣어? 어머니, 요즘 시대에 MSG 안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써요. 나는 안 쓴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해? 세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음식은 너무 밋밋해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다. 뭐라고? 제가 조미료 넣기 시작한 후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세요. 손님들도 더 맛있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 정직하게 해서 돈이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세영의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아끼던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뭔 소리예요? 저는 가게를 살리려고 한 거라고요. 가게를 살려? 가게를 망쳐놨잖아. 그때부터 둘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정화는 42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고, 세영은 현실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세영이 먼저 가게를 나갔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이 가게 못 버팁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게는 적막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세영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정화는 다시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다. 카드 단말기 사용법도 헷갈렸고 배달 주문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정화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 최근에 단골이 된 손님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너무 싱거워요. 왜 맛이 변했어요? 예전이 더 맛있었는데. 정화는 혼란스러웠다. 예전 맛이 원래 자신의 맛인데 사람들은 조미료가 들어간 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인터넷에 자신의 가게에 대한 나쁜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맛이 갑자기 확 떨어졌음. 완전 실망. 사장 바뀐 것 같음. 예전 맛 아닐. 별로임. 비추천. 정화는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동네 아는 사람이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 42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더 속상한 것은 아들 준호마저 세영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엄마, 세영이가 말하는데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다고 하던데요. 준호야, 엄마가 42년 동안 지켜온 게 있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틀렸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죠.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화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정화를 완전히 절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TV를 켜는데 지역 뉴스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 특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영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환의 칼국수 대표 김세영입니다. 정환은 눈을 의심했다. 세영이 자신의 가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프랜차이즈를 차린 것이었다. 저희는 전통 방식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진 가게들이 나왔다. 정화의 낡은 가게와는 천지 차이였다. 비법은 특제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멸치 육수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죠. 정화는 TV를 끄고 주저앉았다. 자신이 4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빼앗긴 기분이었다. 다음 날 정화는 세영이 차린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아갔다. 정말로 정환의 칼국수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세영이 나타났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세영아,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 이름을 써? 우리 가게요? 어머니, 이제 제 가게예요. 정화는 세영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아끼던 며느리인가?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42년 동안.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가게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살려놓은 거라고요. 망해간다고 42년 동안 잘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촌스러운 방식 안 좋아해요. 세영은 정화를 매장 밖으로 밀어냈다. 제발 여기 와서 망신 주지 마세요.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요. 망신, 내가 망신이야.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어머니 같은 구식 사고로는 못 살아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화는 아들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세영이가 우리 가게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차렸어. 아, 그거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정화는 아들의 대답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준호야, 엄마가 42년 동안 지켜온 가게야. 그걸 남이 가져가도 되는 거야? 엄마, 세영이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방식으로는 이제 안 돼요. 세영이가 현대적으로 만든 버전이 훨씬 좋아요. 뭐라고? 손님들도 더 좋아하고 매출도 더 많이 나고. 엄마는 너무 고집스러워요. 정화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럼 엄마가 틀렸다는 얘기구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화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42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화의 가게는 점점 썰렁해졌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세영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매장에서 더 강한 맛의 칼국수를 먹는 것을 선호했다. 정화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4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더 속상한 것은 사람들이 세영의 가게를 원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는 세영의 가게를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정환의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업그레이드된 전통 맛. 원조는 역시 달라요. 정환은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직접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정환은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42년. 이제 끝이구나. 정환은 빈 가게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첫날, 처음 손님이 왔을 때의 기쁨.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혼자서 버텨온 25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화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직하게 장사한 것이 잘못인가? 인공조미료를 거부한 것이 잘못인가? 42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킨 것이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걸까?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 김민수 PD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다큐멘터리요. 네, 저희가 요즘 사라져가는 우리의 맛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화는 어리둥절했다. 제 이야기요?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니에요. 42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이야기, 정말 소중한 거예요. 민수 PD는 정화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 요즘 전통적인 맛집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정화의 가게야말로 진정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은 다른 가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른 가게가 혹시 정환의 칼국수 프랜차이즈인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 PD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원조와 프랜차이즈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정화는 놀랐다. 조사요? 네,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원조시잖아요. 민수 PD의 말에 정화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민수 PD와 촬영팀은 정화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기록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모습부터 멸치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장면, 42년 된 낡은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사장님, 42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 별게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매일 똑같이 정성을 다하는 것. 정화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음식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거고요. 민수 PD는 정화가 멸치를 고르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좋은 것만 골라내는 손길이 화면에 담겼다. 어떤 멸치를 고르시는 건가요? 몸통이 두껍고 색깔이 선명한 것. 그리고 머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게 좋은 멸치예요. 정화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다. 42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였다. 촬영팀은 세영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촬영했다. 깔끔한 인테리어, 체계적인 시스템, 빠른 서비스.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다. 저희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옛날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세영은 자신만만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원조라고 하시는데 실제 원조는 누구인가요? 글쎄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게 진짜 아닐까요? 세영의 답변에 민수 PD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조리법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냥 연구해서 개발한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서 배우신 건 아닌가요? 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민수 PD는 정화와 세영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세영이 정화에게 조리법을 배운 후 독립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차린 사실을 밝혀냈다. 다큐멘터리는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정화의 42년 역사와 세영의 상업적 성공을 대비시켜 보여줬다. 방송이 나가자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짜 원조는 정화 할머니였구나. 프랜차이즈가 비법을 훔친 거네. 42년 동안 지켜온 맛을 빼앗다니. 정환의 칼국수 원조 가게 가봐야겠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정화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짜 원조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TV 보고 왔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42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화는 갑작스럽게 몰려든 손님들에게 당황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 것이었다. 반면 세영의 프랜차이즈는 큰 타격을 받았다. 비법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여기 가짜 아니에요? 원조한테 배운 거 가지고 장사 안 해.
양심이 있어야지. 세영은 매장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때 준호가 정화를 찾아왔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엄마,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영이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엄청 남았고, 저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정화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준호야, 엄마가 42년 동안 지켜온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세영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정화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아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준호가 일어나자 정화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끓어오르자 정화는 그릇에 면과 국물을 담았다. 그리고 준호 앞에 내놓았다. 먹어. 엄마, 먹으라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먹자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이 맛.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나라. 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한 그릇이 전부야.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 준호는 정화의 말을 이해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일어서라는 뜻이었다. 네, 엄마. 꼭 다시 일어서겠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정화의 가게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도 칼국수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화는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42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준호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세영과는 이혼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화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42년 동안 지켜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옳았다. 정화는 내일 쓸 멸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도 또 누군가 내 국물을 마시겠지.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위로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겹치며 울려 퍼졌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42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여전히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다. 세월이 만든 손맛과 진심은 어떤 거짓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화는 몸소 증명해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정화는 내일을 기대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멸치를 우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화가 42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었다.